네, 안녕하세요. 금상입니다. 배우에 산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반기 주도지를 전부 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잘 들으시고, 오늘은 제가 맛배기 몇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38개 종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종목을 제가 전부 다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주제가 어떤 종목으로 승부를 끌 것인가 합니다. 저기서 저 어떤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되는 주식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 어떤 종목이라 하는 저 어떤 종목이라고 하는 게 실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아마 거의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찾기, 말 그대로 뭐 실적주가 되겠죠. 제가 먼저 저기 나와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이 있죠. 오렌 버핏이 CEO로 있는 기업을 제가 먼저 예를 들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라는 주식이 있고 클래스 B라는 주식이 있죠. 저 A라는 주식이 지금 한 주당 가격이요. 여러분들 49만 5,900달러예요. 한 주당 가격입니다. 저걸 환율로 계산해 볼까요? 오늘 환율이 지금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지금 1,330원 가까이 하죠. 그러면 49만 5,900 곱하기 1,330 하게 되면 대략 한 주당 가격이요 6억 6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해 2022년도 3월 달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주당 가격이요 50만 달러를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주당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물론 서울에도 뭐 6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있죠. 평균적으로 지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 저 한 주를 살려면, 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클래스 A 주식을 한 주를 살려면 한 주당 가격이 6억 6천만 원 있어야 한 주를 산다는 거죠. 저 기업이 여러분들 상장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분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전자가 사실 분할을 안 했더라면 그런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보는데 왜 삼성전자가 저는 분할했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저게 여러분들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수가 총 몇 주냐면요 61만 9천 주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60만, 여러분들 저기 주식수가 한 60만 주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주 정도 된다는 거죠. 저게 오렌 버핏이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총 한 4,000명 정도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저 주식을. 전 세계에서 약 4,000명 정도가 저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한 주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저걸 올려놨느냐면요. 1분기 실적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1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0조 7천억 가까이 나왔고요. 당기 순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당기 순이익은요. 사상 최대의 당기 순이익이 나왔어요. 제가 당기 순이익을 제가 올리지 않고 저게 영업이익을 올려놓은 것이 제가 그래도 기업이라고 하면서 영업이익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당기 순이익은요. 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어요. 저게 제가 지금 오렌 버핏의 지금 올해 나이가 지금 30년생이니까요. 올해 나이가 지금 94시네요.
그리고 지금 버커스 해스웨이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찰리 멍거가 24년생이니까 올해 나이가 거의 99세네요. 내년에 100세네요. 100세. 워렌 버핏의 멘토. 그러니까 제가 워렌 버핏보다도 저기 나와 있는 찰리 멍거가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보다 저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찰리 멍거의 한번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워렌 버핏의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저기 찰리 멍거의 책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첫 번째 제가 버커셔 해스웨이를 올려놓은 이유가 올해 1분기에 단기 순이익 가장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났다. 사상 최고의 그런 단기 순이익이 났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1분기 10조 7천억이면 거의가 사상 최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버커스 해스웨이라는 종목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바라겠고요. 제가 이게 실적의 잠재력입니다. 제가 저번 이 시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이게 실적의 잠재력.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고, 내년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수익을 창출한다면 주가의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실적의 잠재력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늘 농심이요. 제가 오늘 일찍 나온 농심 오늘 한 7% 이상 상승세가 나왔죠. 52주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죠? 농심이. 여러분들 농심 그러면 여러분 신라면, 짜파게티, 그죠? 너구리.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사발면, 그죠? 여러분들 이런 나와 있는 뭐 안성탕면, 저런 농심이 K라면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 내가 놀라운 게, 농심이 여러분들 지난해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1122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에 농심의 영업이익이 638억이 나왔어요. 이미 지난해 절반을요 1분기에 다 회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심의 주가가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왜 농심의 이야기 하느냐?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더라면 농심이 3월 24일 날 주주총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 3공장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3월 24일 날 미국에 3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이 라면의 이게 수급과 공급이 타이트하게 움직이는가? 그걸 눈치챘더라면 3월 24일 날 주주총회에서 미국에 3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가 농심의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원래 농심이라는 기업이 2005년도에 미국에 1공장을 세웠잖아요. 그죠?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지금 그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크잖아요. 미국의 주 중에서. 그죠? 그 캘리포니아 쪽에 여러분들 그쪽에 보시면 그게 지금 LA가 있고, 그죠?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신시내티가 있고, 그죠? 샌디에고가 있고. 그게 워낙 큰 도시잖아요. 그게 지금 농심의 공장이 1공장이 있거든요. 2공장도 그 옆에 있고. 3공장은 지금 동부에다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라면 판매가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게 불을 당긴 것은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에서 이제 짜파게티가 나오면서 한번 히트를 친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저 라면을 가지고도 올해 제가 봤을 때 농심의 매출액은 한 3조 한 5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 올해 아마 농심의 영업이익도 아마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 1분기에 638억이 나왔으면
곱하기 한 4를 하게 되면 올해 한 영업이익만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국내도 보면, 국내도 여러분들 뭐 안양 공장이 있고, 안성 공장에서 나온 안성탕면 아닙니까? 저 부산 공장도 있고, 그죠? 녹산 공장도 있고, 아산 공장도 있고, 중국에 또 공장은 또 3개까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게 농심이라는 종목이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도 실적이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농심은 주가 아마 상승세가 저는 상당히 저는 많이 터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내년에도 수익을 창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주가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적의 잠재력에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잘못된 주식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이 그 고위험, 고수익을 이야기 많이 하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것이 저는 주식 투자다. 제가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것 저는 주식 투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종목 선정을 잘하라는 거죠. 종목 선정을 잘하면 여러분들 종목 선정을 잘못하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이 되는 거고요. 종목 선정을 잘하고 확실한 펀더멘탈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을 가지고 매매한다면 저위험 고수익이 좀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제가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이유를 제가 한번 다음 장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손실률과 수익률의 비대칭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요. 저게 10% 손실이라는 게 나오죠. 내가 10,000원에 주식을 샀습니다. A라는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0% 빠지고 20% 빠지고 30% 빠지고 40% 빠지고 그 다음 50% 손실 보고 60% 70% 80% 90% 이렇게 손실 보면 손실은요 손실은 여러분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손실은 그냥 100% 아닙니까? 깡통 되면 그냥 100%죠. 그죠? 10,000원 사서 제로가 되면 그냥 100%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다시 앞으로 되돌아왔어. 자, 내가 A라는 주식을 10,000원에 매수해서 10% 내가 손해를 봤는데 10% 손실 본 자리에서 내가 물타기를 했다. 물타기를 해서 1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11% 수익이 되는 거죠. 내가 20% A라는 종목을 20% 손실 본 상태에서 내가 그래서 물타기해서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가게 되면 25% 수익이 나는 거죠. 이걸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A라는 종목을 30% 손해봤는데 그 손실 본 자리에서 내가 물타기를 해서 다시 맨 처음 원금까지 가져가면 43%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90%의 손실을 보는 종목에 내가 물타기를 해서 내가 원래 매수한 가격까지 가져가게 되면 10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괜히 이걸 내가요 괜히 제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빠지게 되면 이 종목이 실적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싼 주식이 빠지게 되면 빠질 때마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지하로 가면 세상에 1000% 수익도 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손실과 수익률의 비대칭이라는 거. 제가 A라는 종목을 10% 손실 봤을 때 제가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다시 내가 물타기 했을 경우에 10% 손실 본 상태에서 원금까지 11% 수익이 난다는 거죠. 제가 이걸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손실과 손실률과 수익률이 비슷하니까 조금만 여러분 신경 쓰시면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당한 수익을 저는 챙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서 주식은 종목 선정을 잘하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저위험, 고수익이 가능한 것이 주식 투자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한 거고, 요 내용도 여러분 좀 메모 좀 해두세요. 손실률과 수익률의 비대칭을 좀 메모 좀 해두시라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저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있잖아요. 제가 토마토 TV에서 본 유튜브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올해까지. 제가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튜브를 잘 보시면 단 한 번도 제가 매도를 외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단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연결 기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거기가 하나그룹의 뭐 지주회사 역할을 하니까요. 그죠? 지주회사는 하나가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의 뭐 실질적인 그런 지주회사로 볼 수 있는 거죠. 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2019년도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억이면 2020년도는 110억, 2021년 120억, 2023 130억 이렇게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했다. 저런 종목을 제가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금산이 그런 종목이 총 38개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 다른 종목 다 집어치우고 업황하고 상관없이. 업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있잖아요. 실적이 좋은 놈을 골라가지고 저런 종목만 집중적으로 매매하시면 돼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올라간 종목 추천 안 해요. 이게 왜 올라갔는가에 대한 과정을 내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추천은 저 뒤에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드려요. 이미 올라간 종목 저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 종목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주제가 실적이라고 하는 건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저런 기업들은요, 올해도 또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최대 실적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2023년도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또 사상 최고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종목도 저게 지금 자리에 공격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런 주식을 사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저런 종목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월 11일 날 신고가가 나왔어요. 4월 12일 날 여러분들 12만 원 신고가가 나오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저게 우리나라의 이 방산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LIG 넥스원도 사상 최고의 영업이, 현대로템도 실적 끝내주고 1분기 실적 보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실적 다 좋아. 한국항공우주만 실적이 좀 떨어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추가가 돼요. 방산주 중에서 딱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좀 떨어진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인데 그 한국항공우주는 매출이
기현이 됐기 때문에 그게 2분기나 3분기에 적용되면 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사상 신고가가 나온 것은 이렇게 영업이익과 매출이 매년 증가했기 때문에 사상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향후 2, 3년 또는 3, 4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높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사상 신고가가 나왔는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에코프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왜 조정을 받았을까?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1분기에 실적이 딱 감소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에코프로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주가 조정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MF나 또는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여러분들 삼성 SDI나 또는 LG화학이나 그 밖에 여러분들 동박이나 뭐 알루미늄박 있잖아요. 뭐 전해질, 분리막, 양극재 다 모든 셀 다 합쳐가지고 있잖아요.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이죠. 1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왔으면요. 2차 전지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2차 전지 보니까 부품주들 있잖아요. 전해질, 분리막, 동박, 알루미늄박 실적이 어닝 쇼크예요. 어닝 쇼크. 거의가 적자야 적자. 저는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주는 옥석 가리기가 할 것이다.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있잖아요. 그전에는 유동성 힘으로 해서 모든 2차 전지가 다 올라왔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는 주식은 가고 못 가는 주식은 못 가고. 무엇에 의해서? 저 실적을 잘 보시라고. 실적이 되는 주식은 가는 것이고 저는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저는 이번에 조정 받으면은 앞으로 한 2년 동안 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그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분들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다가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다소 감소했죠. 이거는요, 반드시 주가가 가려면 에코프로 종목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적어도 5월, 6월 정도는 조정을 받아줘야 돼. 그리고 7월 달에 한번 확인하고 가자. 7월 달에 실적이 나오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에코프로 주가는 언제 움직이느냐? 2분기가 끝나고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때 이 주식을 더 살 것인가 팔 것인가 답이 나올 거예요. 물론 성장성은 사실은 뭐 기조적으로 성장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재고가가 지금 82만 원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55만 1,000원쯤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주가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방향이 나올 것이다. 그전에는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좀 주가가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배우도 마찬가지. LMF 마찬가지. 2차 전지주의 양극재 종목은 그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들은요. 주가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은 2차 전지도 실적대로 갈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 YG엔터라는 종목이 오늘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이 종목이 지금 2012년도 재고가가 108,700원인데요. 이거는 조만간에 오늘 여러분들 언제 주가가 오늘 지금 주가가
오늘 보니까 주가가 지금 이게 오늘 좀 더 올랐을 거예요. 지금 이 원고가 내가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제가 보내준 원고거든요. 아, 수정했네요. YG엔터가 지금 오늘 78,100원이면 아마 이거 108,700원까지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사상 신고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JYP 엔터가 오늘 사상 또 신고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실적이에요. 내가 이게 실적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엔터테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 주가가요.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지난해도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가 다 그만큼이에요. 절반 정도 영업이익이 다 나온 거예요. 이게 YG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블랙핑크가 사실은 YG엔터의 주가를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죠? 지금 블랙핑크가 다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걸그룹 네 명이 YG엔터 주가를 다 끌어올리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게 한번 보니까 말레이시아 공연한 거 봤는데 말레이시아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잖아요. 제가 한번 공연한 한번 봤는데 그 다음은 저기 나와 있는 베이비 몬스타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데뷔를 하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 저게 베이비 몬스터는 지금 다국적 걸그룹 아닙니까? 우리나라 애가 3명 있고, 그죠? 태국 애가 2명 있고, 일본 애가 2명 있잖아요. 총 7명이잖아요, 그죠? 지금 YG엔터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1분기에 또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이 또 나왔어요.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YG엔터뿐만 아니고 JYP 엔터나 여러분 하이버나 SM도 잘 봐두세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YG엔터의 주가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것은 이와 같이 지금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1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이제 SPG입니다. 여러분 나와 이게 SPG는 앞으로 여러분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될 것 같는데 저는 앞으로 지금 반도체가 로봇이 있잖아요. 저는 로봇이 이제 주도주로 부각이 된다고 보는데 그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서도 알짜배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SPG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다운됐잖아요. 한번 실적 한번 확인하시고 저거 SPG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특히 지금 3월 27일 날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했잖아요. 그죠? 저게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저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29,150원이죠. 그죠? 저게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는 SPG가 저는 하반기 저는 강력한 주도주가 저는 부각될 것으로 보여요. 저 시점이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입니다. 보통 여러분 2분기가 4, 5, 6이잖아요. 그러면 4, 5, 6을 따르면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나올 거예요. 저는 지수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 코스피나 코스닥의 저는 지수가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점은 저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보통 한 7월 7일이나 7월 8일 정도 발표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한번 턴하고 좀 돌아선다고 봐요.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삼성전자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천억 가까이 나왔으니까 2분기의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야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게 나와 있는 SPG도 1분기 실적이 다소 좀 떨어졌기 때문에 SPG도 저는
잘 보고 있다가 이 종목도 저는 매수가 정도 주가가 여기서 좀 더 조정받게 된다면 SPG도 저는 하나의 저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종목을 제가 SPG라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종목은 제가 YG 엔터나 그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SPG라는 종목은 주가가 조금만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저는 매수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로봇용 감속기 쪽에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기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그룹에서 만약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만약에 한번 눈독을 들인다면은 저는 SPG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이 SPG라는 기업입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첫 번째 종목 SPG가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은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시장 보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얼마든지 매수가 가능합니다. 서둘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5월, 6월 달 지수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움직이는 시점은 제가 7월 달 정도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5월 달, 6월 달에는 좋은 주식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SPG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삼성 SDI입니다. 제가 이 삼성 SDI도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한 기업입니다. 단 한 해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2021년도에 최고가가 82만 8천 원에 최고가가 지금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종목이 주가가 80만 원까지 가까이 갔다가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67만 천 원대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삼성 SDI는 올해도 2023년도 올해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형주 중에서 남들은 삼성 SDI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 많이 하시고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이야기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삼성 SDI에서 굉장히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삼성 SDI가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저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저는 삼성 SDI 주가 저는 탄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고 그다음은 실적을 놓고 봤을 때도 저는 앞으로 지금 4년 성장을 했으니까 앞으로 한 3, 4년 더 성장해서 나온다 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저는 지금 자리에 매수하셔도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삼성 SDI 저는 지금 자리가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삼성 SDI는 그러니까 GM하고 이제 합작이 이제 완전히 종결돼서 마무리되면 이제 2026년도부터 이제는 생산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삼성 SDI 배터리 생산을 하게 되면 이 종목 주가는 저는 100만 원 이상 저는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지금이 67만 천 원이니까 이거는 저는 10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한번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이제 이 중기 투자의 중요성인데 제가 이게 보시면 앞에 요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좀 단기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고 좀 중장기로 접근하는 전략이고 SPG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조정을 받게 되면 그리고 2분기에 한번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SPG도 굉장히 유망하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중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저거는 여러분 단기 매매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중기 투자의 내가 중요성을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중기 투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맨 앞에 포커스 해세월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여러분들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단기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중기로 투자하는데 말 그대로 타이밍보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가져가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또 이야기해 드리는 종목을 잘 눈여겨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차 이거 생산량하고요, 그 다음 매출, 이걸 제가 믹스를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참, 이거 내가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계산하기, 자동차, 여러분들 2022년도 말하는 겁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하고, 이게 자동차 생산한 거하고, 그 다음 판 거, 매출. 저 두 개를 합산해서 제가 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순위를 매겨 놓은 겁니다. 자동차 생산과 매출의 지금 글로벌 순위를 제가 매겨 놨는데 1위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가 가장 지금 글로벌에서 지금 내연기관차 중에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도요타가 판매량하고 생산 1위입니다. 2위가 폭스바겐이고요. 3위가 GM, 4위가 포드, 5위가 현대차 그룹이니까 저 현대차 그룹 안에는 기아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현대차 그룹 안에 기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6위가 혼다, 그 다음은 7위가 BMW, 8위가 상하이 자동차, 9위가 혼다, 그러니까 10위가 스텔란티스죠. 그죠? 네덜란드의 다국적 기업. 제가 이걸 왜 내가 이제 이걸 만들어 놨냐면은 이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들 저게 도요타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도요타라는 기업이 전기차, 수소차에 여러분들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도요타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기차 특허나 수소의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지금 도요타가 거기가 어디 쪽이냐면 거기가 하이브리드 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제가 다음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자동차, 내연기관차, 도요타, 폭스바겐, GM, 포드, 현대차 그룹, 혼다, BMW, 상하이, 혼다, 스텔란티스. 자, 여기서 이거는 제가 내연기관차를 말하는 거고요. 이제는요,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 점유율인데 지금 BYD 중국 기업 있죠, 그죠? 여러분들 테슬라, 그다음 상하이, 폭스바겐, 지리 다 중국입니다. 저게 BYD나 상하이나 지리는 다 중국이잖아요. 저 중국을 빼버리게 되면요, 보세요. 중국 시장, 중국을 전기차 빼버리게 되면 테슬라하고 폭스바겐, 그다음 저 6위에 있는 현대차가 3위로도 올라와요.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빼면요, 현대차 그룹이요, 랭킹 3위에 들어가요. 앞으로 저 판도가 많이 바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테슬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테슬라를 아마 가지고 계시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 주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어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내연 자동차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테슬라를 주목을 하세요. 내가 테슬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앞에 내가 이걸 서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하고도 상당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주가와
테슬라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국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잘 봐두세요.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그 700조입니다. 700조, 720, 730, 740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그럽니다. 750조에서 최근에 등락이 나오고 있어요. 테슬라가. 한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300조가 간 적이 있죠. 여러분들, 테슬라가 한때 시가총액이 1300조, 지금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00조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전기차에 뛰어들 겁니다. 글로벌 내연 자동차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테슬라의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700조가 지금 넘어서고 있고, 그 다음 올해 지금 가격 인하를 6번 했더라고요. 테슬라가 올해 가격을 6번 인하했으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인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요, 가격을 인하할 것이 아니고요. 그 가격 인하하니까 여러분들 1분기에 영업이익률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테슬라의 한때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요 20%가 넘어갔었어요. 테슬라가 차 한 대 팔면요, 차 한 대 팔면은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20% 넘어갔죠. 지금은요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11.4%. 테슬라가 올해 가격을 6번 인하했으면 또 인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고객들은 또 인하하겠지. 올해 6번 인하인 또 기다리면 또 인하하겠지. 이거는 상당한 미스입니다. 미스. 테슬라가 올해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두 번에 끝냈어야 돼. 이거 벌써 6번 인하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테슬라 가격이 또 인하하겠구나. 그만큼 테슬라의 마진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주가가 앞으로 주가가 여러분 있잖아요. $200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0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저 테슬라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710조다. 제가 그 다음 단계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현대차가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44조입니다. 오늘 좀 빠져가지고 한 43조 가까이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저게 현대차가요 테슬라 시가총액 6%예요. 이게 말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파는 사람은 역적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현대차, 기아차가 주식을 파는 사람 역적이다 해놓고 내가 주가가 빠졌으면 아마 검사 죽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V자 반등이 나왔죠. 내가 이게 주가의 바닥 이겨서 현대차와 그때는 현대차 시가총액이 39조였으니까 현대차 주가가 여러분들 주가가 지점이 있을 때는 시가총액 39조였어.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파는 사람 역적이라고 이야기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의 6%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앞으로 현대차가 내연에서 전기차로 돌았을 건데 너무나 주가가 싼 가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현대차 주가가. 저는 현대차가 하반기에 저는 주도적으로 나선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주식은 가져가는 겁니다. 테슬라를 10년을 가져갔다면 현대차도 10년 이상 가져가셔야죠. 제가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테슬라 6%라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서민으로서 너무나 창피하더라고요. 너무나
창피해 나는. 야, 현대차 주가가 테슬라의 6%밖에 안 된다? 너무나 창피한 거죠. 그러면 앞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물론 내연과 전기차는 다른데 이게 보시면은 테슬라의 1분기에 매출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31조가 나왔어요. 테슬라의 1분기에 매출액이 31조인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의 1분기에 매출은 더 많아요. 37조입니다. 7조. 이게 테슬라는 여러분들 23조.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테슬라 여러분들 이게 31조.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는 31조. 영업이익이 3조 5,927억 원. 영업이익률 9.5%예요.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9.5%가 나왔어요. 따라서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아무리 못 가도 테슬라의 10% 이런 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주가는 테슬라가 빠지든 현대차가 올라가든 10분의 1 정도로 가야 된다. 현대차가. 아무리 못 가도 아무리 못 가도 테슬라의 10분의 1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 시가총액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나와 있는 기아입니다. 지금 기아차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기아의 지금 시가총액이 36조입니다. 테슬라의 5% 수준입니다. 기아가 테슬라 시가총액 5% 수준입니다. 1분기에 매출액이 지금 23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률이 2조 8,740억이 나왔으니까 2조 8,740 나누기 23조 6,900 하면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를 앞질러 갑니다. 12.1%입니다. 영업이익률이요. 기아의 영업이익률 여러분들 12.1%, 테슬라의 현대차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에 여러분들 이게 영업이익 9.5%고 테슬라가 11.4%. 이게 나와 있는 기아차는요. 사상 최고가가 이게 10만 2천 원이 사상 최고가죠. 저는 10만 2천 원 돌파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봐. 오늘 기아하고 현대차가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왜 조정을 받겠습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거죠. 기아차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실 안 봤을 거예요. 그죠? 기아차 주식을 가진 사람 손해본 사람 없잖아요. 저 10만 2천 원에 산지 10만 원 이상에 산 일이 없다면 다 수익이 나 있는 거죠. 기아차가. 기아나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저는 앞으로 시가총액이 저는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현대차나 기아차의 또 다른 모멘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온통 전기차로 좀 도배를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지금 시장 자체 전기차로 지금 온통 전기차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소차 쪽에도 지금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수소차 쪽에 지금 성장 초기 국면인데 도요타가 뛰어들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가 뛰어들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뛰어들고 있고 폭스바겐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 수소차 시장에 저 시장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에 집중하고 할 때 글로벌 탑픽이라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차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게 지금 굉장히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요. 대한민국의 현대차예요. 현대차가 여러분들 수소차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대 넥소가 지금 시장 점유율 55%예요. 그 다음 도요타의 지금 미라이가 25%고요. 지금 혼다의 글라이티가 그 다음 상하이의 다퉁의 지금 유니크 7이에요. 따르고 있어요. 지금
수소 차이는 현대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현대차도 앞으로 전기차로 가면서 일정 부분은 수소차로 간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게 제가 있나 봐요. 제가 이 현대차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느꼈는데 100%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10에서 15% 정도는 수소차로 간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미래 먹거리가 저는 전기차 시대가 가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수소차 시장이 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나 기아에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반도체가 지금 30년 가장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도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월봉상 60일 이평선이 딱 이탈하게 되면 저 자리가 찬스가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저는 조만간에 저는 절호의 매수 계획 온다고 봅니다. 현금을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영업이익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ASML 이런 저 노광 장비 업체,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업체계 TSMC라는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이 지금 저게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저 반도체 영업이 가장 내가 좋을 때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저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제가 2021년도 거. 제가 2021년도에 반도체 영업이익률 쪽 올려놓은 건데 제가 뭘 이야기해주고 싶으냐면 이게 나와 있는요. HPSP라는 기업에 제가 영업이익률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HPSP라는 기업의 이 반도체 수소 의료용 장비 기업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게 지금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인데 저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53%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도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 HPSP 저 종목은 조정받으면 2만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제가 반도체 장비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나와 있는 네이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라는 종목이 지금 바닥에 있을 때 그 누구도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죠. 네이버라는 종목을 그 누구도 좀 쳐다보고 있지 않는데 저게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는데 올해 여러분들 있잖아요. 올해 지금 잠시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1분기에 내가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네이버의 주가도 한번 좀 탄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20만 원 정도가 내려오게 되면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네이버는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20만 원대 내려오면 저는 절호의 매수 기회다. 그래서 30만 원까지 가져가면 50% 수익이 나는 거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제가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제가 38개 종목을 제가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이 시간 어디 가지 마시고 자리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